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코딩의 나고파리입니다. 네, 오늘은 상어중학교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문제는 백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BFS와 이제 그 배열을 디카피에서 복사해야 되는 로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STL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입력받아야 된 변수와 배열들을 선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고요. 이번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드를 입력받기 위해서 2차 포문을 돌려주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2차 포문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RET에 넣어서 이렇게 출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출력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솔브 함수, 마법의 솔브 함수를 하나를 만들고요. 그 솔브 함수가 이 문제를 모두 다 해결을 할 거고, 리턴 값을 받아서 출력하면 이제 딱 억셉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를 리턴하는 함수고요. 포인트가 계산이 결과가 됐으면 여기서 이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게임을 계속 반복하는데 커런트 포인트가 증가하지 않으면 종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런트 포인트라는 애를 하나를 더 만들었고요. 커런트 포인트가 0이 아니면 계속 돌고 0이면 종료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커런트 포인트를 구하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포인트에 커런트 포인트를 누적해서 계속 더할 거고, 우리가 다운 오퍼레이션을 만들고 로테이트 오퍼레이션을 만들고 다운을 한 번 더 호출하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풀리도록 저희가 구조를 잡을 거고요. 우선 빌드 에러가 좀 나니까 빌드 에러가 안 날 만큼만 우선 구현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함수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이 함수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calculator 포인트는 제 PPT에서 설명드린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큰 이제 블록 그룹을 찾고, 그 가장 큰 것만 찾는 게 아니죠. 만약에 크기가 같으면 뭐 레인보우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도 같으면 이제 기준 블럭의 위치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뭐 이런 조건들을 고려해서 어쨌거나 조건에 맞는 가장 큰 블록 그룹을 찾고, 그 블록 그룹의 좌표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좌표를 따라가면서 블록 그룹을 지워주시고, 그 지운 블록 그룹의 크기만큼의 제곱을 해서 포인트로 계산을 해서 리턴하는,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기능을 이 함수가 구현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표를 저장하고 있을 이제 이 벡터를 하나를 만들 거고요. 이 벡터가 이제 지워야 되는 가장 큰 블록 그룹의 크기의 좌표들을 다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갱신하기 위해서 맥스 레인보우의 카운트도 여기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PPT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컬러별로, 컬러는 1부터 시작해서 M까지 돌기 때문에 컬러별로 돌면서 이제 뭔가 처리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BFS를 돌기 위해서 visited를 20 by 20으로 초기화를 할 겁니다. 네, 이거를 이제 컬러 밖에다가 두지 않고 안에다가 두는 이유는, 여기다 밖에다 두지 않고 안에다 두는 이유는, 원래 일반적으로 이 무지개 블록이 없는 경우에는 이 밖에다 두시면 됩니다. 왜냐면 1번 블록과 2번 블록은 절대 같은 블록이 될 수 없고, 1번 블록을 한번 이렇게 밟았으면 다음번에 2번 블록을 찾을 때 1번 블록을 밟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문제는 무지개 블록입니다. 무지개 블록은
컬러가 1번인 애들을 계산할 때도 밟을 수도 있고 2번인 애를 계산할 때도 밟을 수도 있습니다. 3번도 4번도 5번도요. 그렇기 때문에 컬러가 바뀔 때마다 비지티들을 갱신시켜 주셔야 됩니다.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다가 넣는 게 맞고요.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또 기준 블록을 위에서부터 또는 뭐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포문을 그 일정 방향으로 돌면서 구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네, 이제 방문이 가능한지 체크를 합니다. 이 위치가 방문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 위치가 내가 원하는 컬러가 맞고, 그렇다면 이제 방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큐를 만들어서 이제 뭔가 탐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큐를 하나를 만들고요. 네, 큐를 만들고 그 좌표를 저장할 벡터 함수를 만듭니다. 벡터 stl, bear, 벡터. 네, 벡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카운트를 세줘야 되잖아요. 레인보우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q에 push해서 y에다가 100을 곱하고 x를 더한 값을 push를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나중에 q에서 하나의 데이터를 뺐을 때 x좌표, y좌표를 모두 다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으로 나눴을 때 몫은 y좌표,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x좌표. 네, 100에도 역시 똑같은 값을 넣어줍니다. 네, 이 좌표가 기준점의 좌표가 됩니다. 지금 넣은 좌표가 이 블록 그룹의 기준 좌표. 왜냐하면 저희가 이 컬러를 무지개 블록을 넣지 않고 숫자 블록만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표가 메인이 되는 왼쪽에서 가장 위에서부터 돌았기 때문에 메인이 되는 이제 기준 좌표가 이 VEC 벡터의 첫 번째 데이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설명이고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 돌리는 BFS와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empty가 아니면 계속 돌고 int 현재 위치, 네, 현재 위치는 q의 프론트에서 100으로 나눈 값. 네, 여기서도 모듈러. 저도 다른 언어들을 많이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네, 여기서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면 이제 q 같은 경우는 이 프론트를 한다고 데이터가 빠지지 않습니다. 네, C++의 STLQ는 이 프론트를 하면 데이터에 그냥 한번 접근, 참조만 하는 것이고 이 데이터를 하나를 빼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팝을 해줬으면 현재 위치가 나오고 그러면 넥스트 위치, 인접한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향으로 매번 하는 이제 참 지겨울 때가 됐죠. 위에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계 반대 방향이 되나요? 이게 위쪽, 왼쪽, 아래쪽, 오른쪽 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넣었고요. 뭐 방향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반시계 방향으로 넣고 싶어서 반시 방향으로 넣은 거고요. 그러면 디렉션을 돌면서 넥스트 위치를 만듭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뭐 넥스트 위치가 맵 밖으로 나가는지 네, 확인을 해주시고 컨티뉴를 해주시면 됩니다. 맵 밖으로 나갔다면 더 이상 아무 처리도 안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큐에 담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큐에 담을 수 있는지 체크는 비지티드가 방문을 당연히 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드의 컬러 값이 우리가 찾는 컬러 값이어야 됩니다. 또는 보드의 컬러 값이 무지개여도 상관이 없잖아요. 무지개는 0이니까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큐에
이제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에 push해서 ny에 똑같이 100을 곱하고 nx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벡터에도 똑같이 넣습니다. 네, 이렇게 똑같이 넣고요. 그 다음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비지티스 역시 true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도 갱신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넣고 싶은 블록이, 방문한 블록이 레인보우일 때만 이렇게 레인보우도 갱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Q를 다 돌고 나면, 이 Y문을 다 돌고 나면 이 VC라는 이 배열에는 그 블록 그룹에 좌표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사이즈를 하면 블록 그룹의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갱신이 필요한지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맥스 에어리어의 사이즈보다 벡터의 사이즈가 크면 갱신이 필요한 겁니다. 네,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STL을 이용을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리사이즈를 해서 벡터의 사이즈를 복사하고요. 왜냐면 얘가 지금 사이즈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리사이즈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카피를 합니다. 벡터의 시작부터 벡터의 끝까지 맥스 에어리어의 시작에다가 이렇게 하면 네, 벡터에 있는 배열이 맥스 에어리어의 디카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갱신이 일어났기 때문에 맥스 레인보우 역시 레인보우로 갱신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갱신이 일어났다는 의미는 이 레인보우가 더 맥스 레인보우보다 얘가 더 크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건에 맞는 가장 큰 블록 그룹을 찾았을 때 그 블록 그룹에 포함된 레인보우 블록이 맥스 레인보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만 갱신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조금 길었는데 그 이유가 다른 조건에서도 갱신을 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얘네가 같았을 때 우리는 맥스 레인보우를 보고 레인보우가 커지면 갱신을 했었습니다. 네, 이럴 때도 갱신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었죠. 둘 다 같으면 얘도 같고 사이즈도 같고 맥스 레인보우도 레인보우의 개수도 같으면 우리는 맥스 에어리어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블록의 위치가 현재 구한 기준이 되는 블록의 위치가 크다면 또 갱신을 해주었어야 됐었습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포문을 전체를 다 돌고 나면 이 컬러 포문을 다 돌고 나면 여기에는 맥스 에어리어에는 우리가 원하는 가장 큰 블록 그룹이 정보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제 포인트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이보다 커야 됩니다. 블록이 한 개인 경우는 블록 그룹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문제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으로 예외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이 블록 개수의 제곱값을 포인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들을 다 따라가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y는 네, 이거의 i 값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하면 xy 좌표가 나오고요. 그럼 이 위치에 지워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2라는 값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2면 그 보드에 있는 블록을 삭제했다 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PPT에서 설명한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큰 블록을 찾고 그 다음에 지우고 포인트 계산하고 까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다운은 이제 바닥에서부터 열로 이제 올라가면서 포문을 돌면서 블랭크를 세서 그 블랭크만큼 이동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포문을 돌 겁니다. 아래서부터 네, 위에까지. 그리고 저희는 블랭크를 세야 되기 때문에 블랭크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랭크는 열마다 세기 때문에 열마다 초기화를 할 수 있게 이 위치에다가 놓았고요. 블랭크를 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드의 값을 보시면 되고요. yx에 -2가 블랭크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블랭크를 또 초기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은색 블록을 만나면 블랭크의 값을 0으로, 왜냐하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블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요. 그 외의 블록은 무지개 블록이거나 일반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들은 옮겨 주셔야 됩니다. 옮기는 방법은 이렇게 해주시면 옮겨지게 되는데요. 옮기고 나서 이제 원본 위치는 블록이 비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이 블랭크가 만약에 0이 되는 경우를 보시면 실제로 값이 복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위치로 옮기고 그 위치를 지워주기 때문에 엄한 이제 원래 있어야 되는 블록 하나를 제거하게 되는 이런 버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외 처리로 블랭크가 0이 아닐 때만 이런 처리를 하고, 블랭크가 0일 때는 이동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으로 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도 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운까지 구현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로테이트만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로테이트 역시 예전에 제가 구현한 것처럼 백업이라는 배열을 만들고, 이 백업에다가 로테이트 시킨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백업을 다시 원본으로 복사시키는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할 거고요. 뭐 PPT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냥 그대로 갖다가 코드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뭐 그냥 복사하는 코드고요. 네, 90도로 돌리는 거는 삼성 기출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반쯤 암기를 하고 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PPT에서 YX를 어떻게 넣느냐라고 했을 때 Y는 n-1에 -x로 치환이 된다고 그랬고요. x는 y로 치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 강의 PPT, 강의 이제 동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타이핑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했으면 이제 원복을 시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원복은 그대로 복사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드 구현이 끝났고요. 한번 잘 돌아가는지 제가 샘플로 확인을 해보고, 네, 맞은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네,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강의 끝나고 나서 이거를 제가 백준에서 한 번 더 저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답이 다 맞으면 강의를 업로드를 할 거고요. 강의가 업로드가 됐으면 믿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있으면 삼성 이제 역량 테스트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원서 접수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면 아무래도 역량 테스트를 패스하실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